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대한강통신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대한강통신이 7%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음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싹 밀려서 음전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8% 가까운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 하락이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력들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포인트를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수님도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강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잡아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지금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당연히 집계가 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봤을 때 신한투자증권 얘네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네가 장 초반에 신한투자증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매도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순매수 35만 주로 전환이 됐죠. 아까 순매도가 10몇만 주였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4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을 시켜놓고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그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자마자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물량 싹 받아주는, 소화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동반된 이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음봉이 나왔고, 그 아래에서 이 구간을 이탈시킴으로써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을 받는 이 캔들이 나와준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장 초반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는, 거래량이 줄었다가 반등이 나오는 패턴을 이용해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들의 의도대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얘네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잡아봐야 됩니다. 어제 오후 영상에서 제가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한테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매도를 못하신, 위에서도 매도 못하신 주주님들이 왜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시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그 구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 대한항통신 이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왔습니까? 추세가 꺾이는 순간 반드시 정리하자, 이 얘기만 하면서 왔어요. 무조건 올라간다도 아니었고 뭐 그냥 끝났다도 아니었어요. 일단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들. 전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일 영상 2개 찍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 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날? 조금 더 오전장에서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급락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말아 올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 오후장 영상에서 싹딱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하게 눌린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겠냐, 둘 중에 하나죠. 매도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근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상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장중의 수급 흐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 외인의 매도 비중은 어느 정도 적지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명확하게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흔들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매물에 대한 비중을 좀 따져볼 겁니다. 3개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은 당연히 14,000원, 16,000원 구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제자와 오늘자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자, 26,000원 선, 이 구간에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4%가 추가로 늘어났죠. 오늘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캔들, 자, 이 구간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비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4%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 그냥 보셨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얘네들이 매도만 하고 있고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다? 위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5일선을 이탈한 단기 이평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창구에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왔고 개인들이 물량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거는 세력들이 턴 게 아니라 개인들만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일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은 외인들의 보유 비중 자체가 애초에 4.6%이니 외인들이 진짜 세력이 아니라는 거야.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얘네가 그로 인해서 수익을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짜 주체를 가져가는 세력은 차명 계좌를 통해 물량을 확보해 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개인들 쪽에 숨어 있단 말이야. 개인들의 창구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차명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한테 계속 이 부분에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외인들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 이거를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상환에 대한 비중을 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의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이 들어왔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렇죠. 깨작깨작 쌓여 있는 물량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된 물량들. 그렇죠? 그러면은 상환 대기 물량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하방 압력 쭉 가해 가지고 바닥에다 꼽아 넣고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상환하는 거.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의 세력들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을 이용하고 나서 이 수급을 붙여주면서 어떻게 한다?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세력과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다른 세력이라고 하면 기존 세력들이 강제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수급 붙여주면서 강제 청산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잡지 않고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응하기에는 손실도 조금 분명히 커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익을 반납했거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은 수익을 만들어 놓은 주주님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중으로 이 상황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명확한 상방에 대한 신호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자, 사실 이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PPI 지수도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지만 너무나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대한강통신을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명확한 추세 전환이 나오면 정리하겠다. 이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혹시나 보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 드릴 거예요.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100%는 없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제가 그냥 도움 드릴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구독자 혜택으로서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강통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여파로 죄송합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급들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겠죠. 왜? 개미털기라는 불필요한 구간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